네, 안녕하세요. 팅기입니다. 현재 날짜 2026년 1월 12일이고요. 오후 3시 46분입니다. 이제 47분 좀 지나가고 넥스트 시작이 됐고요. 네, 시간에도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어, 또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었어요. 오늘도 생각보다 좀 어려웠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상승 종목이 전반적으로 좀 강했었는데 오늘은 약간 좀 내려오면서 약간 보합이고 하락세 종목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꽤 있었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이제 돈들이 하나 쪽에 좀 몰려 있는 느낌이 아니고 좀 퍼져 있는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난이도가 좀 있었는데 일단은 이제 시장들 조금 체크를 해보면 그 전에 일단 여러분들 얕은개미 채널 구독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멤버십도 하시면은 또 좋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이란 쪽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장중에 좀 나왔었고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저녁 이슈에서도 사실은 있었었던 내용이라서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내용들이 나온 거고 지금 이란 얘기는 지금 며칠 좀 됐죠, 그죠? 그리고 반시위대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직접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편은 아닌데 뭐 전쟁의 영향을 꽤 받는 또 지수입니다. 그래서 미장의 선물이 조금 빠지면서 같이 조금 이제 커플링 돼서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전쟁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그렇고요. 뭐 전반적으로 다 뭐 이스라엘도 그랬었었고 영향은 조금 있는데 결국에는 갈 수 있는 것들은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쟁이 정말 크게 영향을 줄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포인트가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한 내용들 형사 기소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파월 의장이 내려오냐 안 내려오냐.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파월의 이제 사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제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었었고 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파장들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영향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뭐 큰 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선물을 보면 여기서 지금 조금 어, 미장 선물이 조금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보이긴 하죠. 근데 국내 선물은 1% 이상으로 시작했다가 좀 빠졌어요. 그리고 개인들은 매수세가 좀 있었고, 그죠? 코스닥하고 코스피 양지수 모두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 쪽에서 매도가 많았는데, 커버가 생각보다 잘 들어왔습니다. 기관 쪽에서. 그래서 나쁘지 않게 그래도 그나마 버텼다.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좀 공유를 해본다면은, 일단 첫 번째 반도체부터 해볼게요. 일단 제일 그래도 관심도가 높은 게 또 현재 그거기 때문에, 자, 일단은 여기다 끄고요. 자, 일단은 반도체부터 얘기를 해보면 조정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예,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빠졌다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두 종목이 이제 사실은 얘네가 조금씩 들어오면서 같이 이제 종목들을 끌어올리면은 굉장히 베스트일 텐데, 그게 아니라 얘네가 그냥 거의 흡수를 하다시피 해서 반도체들에, 그러다 보니까 소부장 애들이 좀 전반적으로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오르면 같이 이제 따라 붙을 애들이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얘네들한테 좀 많이 포커스가 있어요. 그냥 대장격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의미도가 많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그렇고 좀 전반적으로 괜찮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할 거 없으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 그냥 반도체를 본다면 그냥 두 가지 종목을 여전히 꾸준하게 그냥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소부장들도 괜찮은데 너무 여러 가지 생각 복잡하게 하기 싫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쪽이겠죠. 그리고 여전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추세는 여전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스텐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이슈들이 튀면서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요런 건 이제 단편적인 이슈로 인해서 이제 부각이 된 거고, 뭐 IP나 TPU나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이 조금 조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도 옥석 가리기 같은 느낌들이 조금씩 이제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헷갈리면 그냥 삼성과 하이닉스를 좀 좋은 가격에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 조선 쪽들 조선 쪽에서도 사실 옥석 가리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옥석 가리기라고 하기에는 전반적으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먼저 오르고 지금부터는 같이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랬죠. 어제도 그렇고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하나오션하고 엔진 쪽 의미도를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면 엔진 쪽 같은 경우는 좀 가벼운 종목이죠. 하나오션이 조금 부담이 되면 엔진 쪽에 조금 좀 포커스가 좀 맞춰질 수도 있다 얘기를 했었는데, 오션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조선의 대장격으로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거의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고점까지 올라갔었던 이제 했던 게 거의 한 2, 3개월 만에 다시금 이제 회복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근처까지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태라서 그 돈들이 굉장히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션은 한번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눌림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판단을 하신 다음에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한국 카본 또한 의미도를 계속 좋게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영상에서도 카본이나 그죠? 오션이나 엔진이나 그리고 삼성중공업. 네, 삼성중공업 오늘 이제 빠졌는데 삼성중공업도 여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HC중공업, 세진중공업도 전반적으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선 쪽은 만약에 이제 트레이딩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원전들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정말 잘 간 종목이 있죠, 그죠? 현대건설 제가 안 넣었네요. 자, 말씀드렸습니다. 원전은 봐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또 판단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원전은 제가 국내에서 국한되고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흐름들, 그 원전이 24시간 이제 기본 베이스가 될 수 있는, 전력의 24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책임질 수 있는 곳들은 원전밖에 없어요. 그게 원전으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반도체나 여러 가지 뭐 로봇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파생을 시킬 수 있는 거지, 실제로 원전이 없고 신재생으로서만 한다면 의미가 조금 약간 많이 퇴색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신재생이 안 좋다 좋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본 베이스가 원전에 포커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얘기를 드렸던 게 두에빌, 우진, 현대건설은 오늘 좀 의외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그래서 현대 계열사이면서 또 원전이기 때문에 또 현대 쪽이 좀 의미도를 좀 많이 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BHI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한국전력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게 우진과 현대건설 두에빌, 그리고 한국전력하고 BHI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조금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원전은 정말 낮죠, 아직도. 네. 그래서 모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얘기를 들으셨다면 지금 꽤 좋은 성적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들을 내비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기서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죠? 그래서 두에빌 말고 오늘 이제 현대건설이 굉장히 강력하게 했었는데, 결국엔 같이 갈 겁니다. 원전은 약간 교집합성에 있어서 같이 올라가는 이제 특성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원전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2차 전지들도 생각보다 오늘 잘 갔습니다. 2차 전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코스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굉장히 좀 좋은 또 테마이기 때문에 좋은데, 에코프로가 오늘 좀 그래도 낙폭을 그래도 조금은 이제 방어를 하면서 이제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제 약간 이제 투자 포인트가 약한 거는 사실이에요. 이게 전반적으로 많이 내려오기는 했는데 2차 전지를 사실은 이제 과거에 하셨던 분들이 다시 들어가기가 좀 겁이 나는 거는 있어요. 왜냐면 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워낙 너무 급하게 올랐다가 그동안 많이 올랐었다가 월봉 보시면은 사실 이제 2024년 7월 달에 정말 최고점을 찍었다가 BM이긴 한데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기준점을 잘 본다면 월봉으로만 본다면 올라갈 만한도 해요. 올라갈 만도 한데 아직은 뭔가 이제 수심이 좀 약한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뭔가에 조금 포인트가 좀 더 나오게 된다면 그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뭔가 장기적으로 끌고 갔나의 느낌은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다음에 화장품들. 오늘 이제 한일영과 한한영 얘기들이 조금 나오면서 뭐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갔는데요. 외인들이 그동안 이제 뭐 하고 있었던 이제 매물들이 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이는데 사실은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의 의미도를 크게 줄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개인하고 기관들 쪽에 이제 수급이 더 중요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파마리서치는 장기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했을 때는 좀 좋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화장품들도 되게 좀 많이 못 간 상태는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파마리서치나 APR 같은 경우도 오늘 살짝 조정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현재 흐름에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매우 높은 애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삐아라든지 한국 화장품 이런 애들은 또 조정이 나왔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역시나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세 가지 포인트, 두 가지 포인트. 한한령은 계속해서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중국과 일본이 사실 그렇게 한 번에 뭔가의 그 관계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싸움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 본다면 한국 이제 우리나라한테 여러 가지 이제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의미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오늘 이제 바이오들을 좀 보면은 바이오들이 오늘 이제 로킷을 제외하고는 로킷하고 뭐 삼천당 뭐 애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애들이 좀 많이 하락폭이 조금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지금 좀 위치에서 좀 내려온 것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조정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포커스가 그렇게 많이 있었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제가 볼 땐 JP모건 컨퍼런스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진행이 될 만한, 그리고 바이오들은 제가 볼 때는 좀 얘네들도 좀 옥석 가리기가 확실히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렸었던 애들 있잖아요. 보로노이라든지, 그죠? 보로노이, ABL, 프로티나, 또 로킷이나, 그죠? 에임드나, 그리고 에피스 홀딩스, 그리고 뭐 오름이라든지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전반적으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코닉도 괜찮고. 근데 전반적으로 그 바이오들이 지금은 이제 뭔가의 강력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얘네들이 정말 아시겠지만 한 번 그 흐름을 타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바이오들도 집중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는 로보티즈가 오늘 좋은 내용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 또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CS 2026을 기준으로 사실 조금 세론이 나왔고, 왜냐면 그 이후에 뭔가 또 현대차들의 로봇들의 주목도가 있는 거지 실제로 전반적인 로봇들의 이제 포커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봇들의 이제 행보들이 조금 약해지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지금 당장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뭔가 또 이제 로봇장에 의미도를 주고 있을 때 그때 조금 매수 포인트를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린 PTS처럼 이렇게 좀 강력하게 단기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슈팅이 나온 애들이 정도로 보는 게 낫겠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조금씩은 그래도 이제는 좀 체크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사실 빠진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길게 본다면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어서 로봇 또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주항공 같은 경우 스페이스X가 여전히 강력합니다. 이노스페이스를 필두로 해서 오늘도 여전히 스페이스X들이 강력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예요. 자, 우주항공은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 강할 거라고는 사실 생각은 못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까지 솔직히 얘기하면 집중을 많이 하지는 못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강력하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확실히 지금 우주항공의 의미도 그리고 플러스로 방산까지도 의미도를 조금 주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방산까지도 그래서 방산과 우주항공은 교집합인 경우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방산과 로봇과 그리고 스페이스X를 다 만족할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 좋은데 이노스페이스가 또 이제 좀 있으면 또 발사가 또 있죠. 그죠? 그래서 성공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또 의미도가 있겠고 그리고 벤처 같은 경우도 조금씩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미래에셋 증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장중에 3만 원 이상까지도 올라가는. 그래서 여전히 괜찮다. 예.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이나 벤처나 그죠? 이노스페이스, 루미르, 네. 이런 애들이 저는 전반적으로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현대차 애들도 오늘은 그렇게 많이 포커스를 많이 주지는 못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어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차도 뭐 38만 원까지 거의 39만 원까지 찍었다가 이제 사실 내려왔는데 돈은 들어왔어요. 네, 돈은 들어왔고요. 메인 의미도를 주면서 나머지들도 뭐 무벡스라든지 뭐 현대건설 말고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의미도를 좀 많이 갖고 있는 애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를 드렸던 게 오토에버나 위아라든지 그죠? 모비스라든지 이런 애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전히 얘네들도 오늘 윗꼬리를 달았지만 시세가 분출이 끝난 건 아니다. 그래서 26년도 굉장히 공룡이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애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얘기를 하다 보니 또 거의 20분 정도가 됐는데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시청해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